세월의 흐름을 몸으로 느끼며 살아온 지도 벌써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돌아보면 참으로 숨가쁘게 달려온 길이었지요. 젊은 시절에는 그저 앞만 보고 달리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땀 흘려 일하고 자식들 건사하며 살다 보면 노후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안온한 품을 내어줄 것이라 믿었지요. 하지만 막상 예순이라는 고개를 넘고 보니 세상은 우리가 알던 예전의 모습과는 참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걱정 중 하나가 바로 돈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건강을 챙기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 말하지만 병원 문턱을 넘을 때마다 혹은 사랑스러운 손주 녀석들에게 빳빳한 용돈 한 장 쥐어줄 때조차 결국은 주머니 사정을 살피게 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의 씁쓸한 현실입니다. 친구와 마주 앉아 차 한 잔을 나누는 그 소박한 시간조차 돈의 그림자가 따라붙지요. 젊었을 적엔 몸이 재산이라 믿으며 부지런히 움직이면 그만이었지만 은퇴라는 이름으로 일터에서 물러나고 나면 상황은 판이하게 바뀝니다. 매달 어김없이 통장에 찍히던 월급이라는 든든한 줄기가 끊기고 나면 이제는 쌓아둔 연금이나 저축이라는 웅덩이의 의지에 남은 생을 버텨내야 합니다. 텅 빈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며 긴 한숨을 내쉬는 동년배들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남의 일 같지 않아 마음이 아릿해집니다. 주변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마다 가슴속에 품은 회한이 비슷비슷합니다. 어떤 분은 젊을 때 집 한 채 마련해두면 세상 부러울 것 없을 줄 알았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집은 그저 몸 뉘어 쉬는 공간일 뿐 매일의 쌀값을 해결해 주지는 않더라고 하소연하십니다. 또 다른 이는 연금을 받기는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 때문에 통장에 찍힌 숫자가 예전만 못하다며 밤잠을 설치기도 한다고 고백합니다. 통장에 얼마간의 여유가 있어야 비로소 눈을 감아도 잠자리가 편안하다는 그 말이 결코 욕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나이가 되면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이 불안한 세월 속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은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할 숙명과도 같은 과제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살아온 궤적이 다르고 씀씀이가 다르니 정답은 없겠지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 세대가 공통적으로 지켜내야 할 최소한의 마진노선이라는 것은 분명 존재합니다. 내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이 세상에 머물게 될지, 그 시간 동안 매달 얼마를 써야 품위를 지키며 살 수 있을지 계산기를 두드려 보지만 머릿속은 복잡해지고 마음만 무거워질 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히 숫자로 증명되는 계산법이 아닙니다. 왜 그만큼의 돈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그리고 그 돈이 우리의 노후를 어떻게 지탱해 주는지에 대한 인생의 깊은 통찰을 담아보려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통장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나요? 그 숫자를 보며 안도의 숨을 내쉬시나요? 아니면 더 채워야 한다는 강박의 어깨가 무거우신가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세계적인 경제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지정학적인 위기와 무역의 변화는 우리가 먹는 쌀 한 톨, 기름 한 방울의 가격까지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그저 아끼고 저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된 것이지요. 이제는 세상을 읽는 눈을 조금 더 넓히고 우리의 곳간을 지킬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단순히 돈의 액수를 넘어 그 돈이 담고 있는 삶의 무게를 이해하고 남은 생을 어떻게 평온하게 이끌어갈지 차근차근 짚어보고자 합니다. 은퇴 후에도 우리의 삶은 계속됩니다. 일터의 소음은 사라졌지만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용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옵니다. 젊은 시절엔 월급이 이 모든 구멍을 메워주었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식주를 비롯해 교통비, 통신비,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의료비까지 모든 것이 우리의 은퇴 자금에서 빠져나갑니다. 통계에 따르면 부부가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선 매달 200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숨만 쉬고 살 때의 이야기지요.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생활을 꿈꾼다면 3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생각보다 큰 금액에 놀라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예순을 넘기면은 병원 출입이 잦아지고 약봉지는 늘어만 갑니다. 이 작은 지출들이 모여 생활비의 큰 축을 흔들게 됩니다. 결국 매달 200만 원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최소한의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마지노선인 셈입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통장에 어느 정도의 현금이 고여 있어야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사실 계산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한 달에 쓰는 생활비에 앞으로 살아갈 예산 기간을 곱해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소박하게 매달 250만 원을 쓴다고 가정해 봅시다. 1년이면 3천만 원이 필요하고 은퇴 후 20년을 더 산다고 하면 총 6억 원이라는 거금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숫자를 듣는 순간 가슴이 턱 막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6억 원을 오롯이 현금으로 쌓아두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이라는 버팀목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국민연금으로 매달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 연간 1200만 원, 20년이면 2억 4천만 원 정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계산해 보면 우리가 실제로 마련해야 할 현금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납니다. 하지만 연금만으로는 절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수술비나 예기치 못한 집수리 비용처럼 인생은 언제나 우리에게 예고 없는 청구서를 내밀기 때문입니다. 금융의 세계에서 노련한 이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연금이 든든하더라도 최소한 3억에서 4억 원 정도는 바로 쓸 수 있는 현금 자산으로 쥐고 있어야 한다고요. 이 돈은 단순히 사치를 부리기 위한 여유 자금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후가 풍랑을 만났을 때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잡아주는 색과 같은 존재입니다. 통장에 이 정도의 자산이 자리 잡고 있으면 큰 병원비가 나오거나 자녀들에게 급한 일이 생겨도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고가는 어떠신가요? 그 든든한 제2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만약 부족하다 느껴지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삶의 규모를 다시 살피고 조금씩이라도 채워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단순히 현금을 모으는 행위가 아니라 자산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많은 분이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 세대에게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평생의 땀방울이 서린 훈장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집은 현금이 아닙니다. 시세가 10억이 넘는 아파트에 살고 있어도 매달 손에 쥐어지는 현금이 없다면 그것은 겉만 화려한 빈 껍데기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은퇴한 어르신들 가운데 집은 있는데 생활비가 없어 고생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이른바 하우스 푸어라는 슬픈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지요. 이럴 때 주택연금을 활용해 집을 현금 흐름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 또한 평생 일궈온 보금자리를 담보로 잡힌다는 심리적 거부감이 크기에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또한 집은 필요할 때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급한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아파트 안방 한 칸을 떼어 팔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결국 노후의 자산은 그 가치보다 내가 당장 쓸 수 있는 돈의 형태를 띠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집은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로 남겨두되 생활비와 비상금으로 쓸 수 있는 현금 자산을 별도로 확보해두는 지혜가 절실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젊은 시절 배웠던 경제관념과는 다른 노년의 경제 철학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공급망의 변화와 에너지 가격의 변동은 우리가 은퇴 자금을 준비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변수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은행에 넣어두기만 해도 이자가 붙어 생활에 보탬이 되었지만 지금은 저금리 기조와 물가 상승이 우리의 자산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습니다. 단순히 모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떻게 지키고 굴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노후 설계는 구멍난 그릇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고 경고합니다. 20년 전에 5,000원과 지금의 5,000원이 주는 무게가 다르듯 10년 뒤에 100만 원은 지금의 가치보다 훨씬 가벼워져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거시적인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 또한 노후를 준비하는 중년의 품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를 꼼꼼히 계산했다고 해서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노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라는 복병이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중 가장 큰 산은 단연 의료비입니다. 예순을 넘기면은 몸에 이곳저곳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정기검진에서 생각지도 못한 이상 소견이 나오기도 하고 장기적인 치료나 큰 수술이 필요한 순간이 불쑥 찾아오기도 합니다. 물론 실손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이 어느 정도 방패막이가 되어주긴 하지만 본인이 부담해야 할 병원비와 간병비는 여전히 큰 부담으로 남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제 밥벌이하고 독립시켰으니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사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지요. 갑작스러운 취업난이나 경제적 위기 혹은 손주들의 양육 문제로 부모의 지갑이 다시 열려야 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합니다. 여기에 더해 노후된 집의 수리비나 차량 교체비처럼 목돈이 나가는 일들은 예고 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런 돌발적인 지출은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 계산법으로는 도저히 대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이들은 최소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의 비상금을 생활비와 별도로 떼어놓으라고 조언합니다. 이 돈은 웬만한 일이 아니고서는 절대 손대지 않는 성역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비 오는 날을 대비한 튼튼한 우산처럼 평소에는 짐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막상 비바람이 몰아칠 때 우리를 지켜주는 유일한 자산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런 우산을 준비해 두셨나요?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 당황하지 않고 꺼내 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만약 답이 선뜻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부터라도 생활비를 조금씩 아껴 비상금 주머니를 채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연금 체계를 들여다보면 마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노후에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어야 할 국민연금의 현실은 그리 넉넉하지 못합니다. 2025년 현재 국민연금의 월평균 수령액은 67만 원 남짓입니다. 물론 많이 받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한 달 생활비의 절반도 채우기 힘든 금액입니다.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는다고 해도
평균적으로 124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부 최소 생활비 200만 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죠.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입니다. 국가가 나의 노후를 온전히 책임져 줄 것이라는 기대는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개인연금을 준비하고 저축을 늘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동시에 받는 사람은 전체 2%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무방비 상태로 노후라는 거친 벌판에 서 있는 셈입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생산 인구는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노년층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연금 기금의 고갈 우려를 낳고 국가 재정에도 큰 부담을 줍니다. 이러한 사회적 구조의 변화는 우리 개인의 노후 준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국가가 주는 혜택이 줄어들거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나라에서 주는 돈만 믿고 있을 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경제적 운명을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국제 정세의 변화로 인해 식료품 가격과 에너지 비용이 요동칠 때 우리의 연금이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따라서 현금 자산의 일부를 인플레이션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한 투자처에 배분하거나 금과 같은 실물 자산에 관심을 갖는 것도 노년의 지혜로운 자산관리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참으로 가혹합니다. 20년 전만 해도 5,000원 한 장이면 분식집에서 김밥과 라면으로 온 가족이 배를 채울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김밥 한 줄 가격조차 5,000원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가 상승의 무서운 얼굴입니다. 젊을 때는 소득이 늘어나기에 물가가 올라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승진을 하고 월급이 오르면 물가 상승분을 상쇄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은 다릅니다. 고정된 연금과 모아둔 저축에만 의지해야 하기에 물가가 오르는 만큼 우리의 생활 수준은 뒤걸음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250만 원으로 누리는 생활이 10년 뒤에는 300만 원이 있어야 가능하고 20년 뒤에는 370만 원 이상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가진 돈의 가치는 마치 봄눈 녹듯 사라져 갈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한다면 단순히 저축만 하는 것이 정답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안정적인 금융 상품을 공부하거나 물가 연동형 자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우리 나이에 위험한 투자를 하는 것은 금물이지만 돈이 일하게 만드는 법을 모르면 노후는 점점 더 팍팍해질 것입니다. 최근 국제 유가의 변동이나 곡물 가격의 상승은 단순히 뉴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식탁 위의 반찬 가짓수를 결정하고 보일러를 켜는 시간을 조절하게 만드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자원전쟁은 앞으로도 물가를 끌어올리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의 은퇴 자금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돈을 모으고 굴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지출을 줄이는 생활 태도입니다. 수입이 늘지 않는 시기에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 곧 수입을 늘리는 것과 같습니다. 노년의 소비는 과시가 아니라 내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화려한 옷이나 자동차보다는 나의 내면을 채우고 건강을 지키는 데 돈을 써야 합니다. 매일 밖에서 마시는 커피 한 잔을 집에서 내려 마시고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나 통신 요금을 정리하는 사소한 습관이 모여 우리의 노후를 지키는 든든한 성벽이 됩니다. 물건을 사는 기쁨은 잠시뿐이지만
아낀 돈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은 영원합니다. 소비의 질을 바꾸면 인생의 질이 바뀝니다. 소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생활은 건강을 지켜줌과 동시에 의료비 지출을 막아주는 최고의 재테크가 됩니다. 또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 중 하나가 바로 관계라는 자산입니다. 노후를 지켜주는 것은 통장의 숫자만이 아닙니다.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은 그 어떤 금전적 가치로도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외로움은 만병의 근원이며 마음이 약해지면 불필요한 소비로 그 허전함을 채우려 하게 됩니다. 친구와 함께 걷는 산책길, 이웃과 나누는 소박한 한 끼, 식사는 우리의 정신적 안정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담도 나누게 해줍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정보를 공유하며 의지하는 공동체의 힘이야말로 현대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생존 전략입니다. 고립된 노년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연결된 노년은 풍요롭고 단단합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는 진심을 나눌 친구가 몇 분이나 계신가요? 돈을 쌓는 것만큼이나 인심을 쌓는 일에 인색하지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노후를 위해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나의 현재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입니다. 내가 매달 얼마를 쓰고 있는지, 앞으로 얼마가 더 필요할지 막연한 두려움 대신 구체적인 숫자로 적어 보십시오. 기록하는 순간 막연한 불안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바뀝니다. 둘째는 나의 연금 통장을 열어보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나 금융기관을 방문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하십시오. 그 금액이 내 생활의 몇 %를 책임져 줄 수 있는지 계산해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셋째는 현금 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것입니다. 집값의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당장 내 주머니에서 나갈 돈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최소 3억에서 4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넷째는 비상금 주머니를 따로 차는 것입니다. 인생의 폭풍우는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때를 대비해 절대 건드리지 않는 5천만 원 정도의 여유 자금을 마련해 두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가 될 것입니다. 다섯째는 관계의 정원을 가꾸는 일입니다. 돈은 편리함을 주지만 행복은 사람에게서 옵니다. 가족과 친구, 이웃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들과 시간을 나누는데 주저하지 마십시오. 좋은 관계는 노년의 가장 큰 위로이자 가장 저렴한 여가 생활이기도 합니다. 이 5가지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앞날은 훨씬 선명해질 것입니다. 결국 노후 준비의 핵심은 이 질문 하나로 귀결됩니다. 앞으로의 20년, 30년을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부부가 매달 250만 원으로 20년을 산다면 6억 원이 필요하지만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8억 원 이상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국민연금으로 그중 3억 원 정도를 해결한다면 우리 손에는 최소 5억 원의 현금이 있어야 비로소 안심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만약 연금이 없다면 그 부담은 8억 원으로 늘어나겠죠. 이 숫자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절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준비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점검하고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며 삶을 정돈해 나간다면 숫자가 주는 압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돈은 우리 삶을 지탱하는 유용한 도구일 뿐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돈을 채우는 법보다 비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 비움조차 최소한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고결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불씨가 되어 남은 생을 환하게 밝히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창한 부자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적어도 돈 때문에 눈물 짓지 않고 돈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는 그런 단단한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차가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따뜻한 봄이 오듯 우리의 인생도 준비된 마음 앞에서는 언제나 평온한 봄날을 허락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걱정보다는 여유로, 불안보다는 웃음으로 가득 차기를 기도하며 긴 이야기를 마칩니다.